마음이라는 것. 파트 1.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 엄청난 것을 바랐다는 말은 사실 틀리지 않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언제나 내 분수보다 반박자쯤 앞서 달리고 있었고, 그 작은 앞섬이 결국 나를 넘어뜨렸다는 쪽이 맞을 것이다. 사람은 무엇을 원할 때 스스로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속이기도 한다. 마음은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욕망을 합리화하고, 그 합리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성격이 되고 내 인생의 방향이 된다. 나는 그것을 오래도록 의지라고 착각해왔다. 갖고 싶은 것이 있었다. 물건이 아니라 관계였고, 성공이 아니라 인정이었고, 돈이 아니라 사랑받는 느낌이었다. 처음부터 나는 그것이 필요 이상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을 무시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마음은 언제나 이렇게 말한다. 이번만은 달라. 이번만큼은 꼭 가져가야 해. 그 말은 마치 나를 위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나를 가장 깊은 결핍 속으로 밀어넣는 목소리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서 따뜻함을 느꼈고, 그 따뜻함이 나를 살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따뜻함은 상대의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빈자리가 만들어낸 환영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투사된 나의 욕망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융이 말한 투사라는 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한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얹어버리는 일이다. 그러면 상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비춰주는 스크린이 된다. 불구덩이라는 걸 알면서도 들어간다는 말이 있다. 나는 그것이 과장된 표현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로 불구덩이에 들어가 본 사람만이 안다. 들어갈 때는 뜨겁지 않다. 오히려 따뜻하다. 위험한 관계, 위험한 욕망,
위험한 선택은 처음엔 늘 부드럽고 달콤하다. 그 안에 오래 머물수록 서서히 살이 데워지고 어느 순간 빠져나오려 할 때 비로소 화상이 시작된다. 그때서야 사람은 자신이 불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특별하게 사랑받고 싶었다. 그냥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무대 위로 올라갔고 박수를 갈망했고 눈빛을 모으기 위해 나 자신을 조금씩 왜곡했다. 처음에는 그 왜곡이 사소했다.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맞추고 조금 더 참는 정도였다. 그러나 그 작은 왜곡들이 쌓이면 결국 나는 내가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다. 사랑받기 위해 연기하는 나는 사랑받을수록 더 공허해졌다. 만족이라는 것은 참 이상한 것이다. 조금만 채워지면 멈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채워질수록 더 큰 빈자리를 만들어낸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인정을 원하다가 그 다음에는 10사람, 100사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원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보지 않는다. 거울 속의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눈 속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바라보며 산다. 그때부터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관객의 것이 된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은 늘 지옥처럼 느껴진다. 더 이상 불리지 않는 이름, 더 이상 찾지 않는 사람들, 더 이상 울리지 않는 알림들, 그 공백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과 마주한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깨닫는다. 내가 잃은 것은 명예도 관계도 기회도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마음이 밖으로만 향해 있을 때 나는 내 안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고 잠시 만족하고 그리고 다시 더 큰 것을 원하는 이 반복 속에서 사람은 점점 지쳐간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고단한 순환을
멈추지 못할까? 그것은 마음이 원래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마음은 끊임없이 상상을 하고 비교하고 갈망한다. 마음은 현재에 머무는 법을 모른다. 그래서 마음을 그대로 따라 살면 우리는 늘 도착하지 못한 사람처럼 산다. 이제 나는 질문을 바꾸려고 한다. 무엇을 가져야 할까가 아니라 이 마음은 어디에서 왔을까?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는 늘 하나의 감정이 숨어 있다. 외로움,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버려질 것 같은 불안. 그 감정이 말이 되어 나오면 욕망이 된다. 그래서 욕망을 억누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있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내 마음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 얻고 싶은 느낌인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같은 패턴의 관계와 같은 패턴의 고통을 반복하게 된다. 마음은 변덕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놀라울 만큼 습관적이다. 한번 만들어진 패턴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치유란 마음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여기까지가 내가 마음을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한 지점이었다. 마음이 나를 이끌고 있다고 믿어왔던 오랜 시간 동안 나는 한 번도 그 마음이 정말 나의 것인지 물어본 적이 없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마음은 나이지만 동시에 내가 아니다.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가 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파트 2. 마음을 따르지 않는 연습. 우리는 흔히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솔직함이라고 믿지만 사실 마음은 언제나 지금의 불편을 피하고 싶어하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 그래서 마음을 그대로 따르면 자유로워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흔들림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마음은 순간의 감정에 반응하지만 삶은 그 반응의 결과를 오래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마음대로 살겠다는 말을 조금 의심하게 되었다. 그것이 정말 나의 선택인지, 아니면 그저 불안과 욕망이 나를 밀어내는 방향인지 구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융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여러 개의 목소리가 있고 그중 어떤 것이 진짜 나인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음이라는 이름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게 된다. 내 안에 두 목소리는 늘 다투고 있었다. 하나는 오늘의 편안함을 원했고, 다른 하나는 내일의 나를 생각했다. 하나는 당장 피하고 싶어 했고, 다른 하나는 조금 더 견디자고 말했다. 나는 그 둘이 같은 나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되었다. 그 둘은 같은 몸 안에 있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아주 작은 약속을 정하기 시작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지켜줄 하나의 기준 같은 것이었다. 그 약속은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방향이었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돌아올 수 있는 기준점이 되었다. 약속이 없을 때 마음은 언제나 가장 쉬운 쪽으로 나를 끌고 간다. 저녁 7시 이후에 먹지 않겠다는 약속도 그런 기준 중 하나였다. 그것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나와 나 사이의 신뢰에 관한 것이었다. 내가 아침에 한 말을 밤에 지킬 수 있는지, 내 안에 두 목소리 중 어떤 것을 따를 것인지 시험하는 작은 실험이었다. 그리고 그 실험 속에서 나는 내 마음의 구조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배고픔은 단순한 신체의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외로움, 지침, 불안, 그리고 위로받고 싶은 욕구가 섞여 만들어진 감정이었다. 이 쏨은 그 모든 감정을 지금 먹자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이 소미는 그 감정들을 하나씩 바라보고 싶어 했다. 그 차이가 나를 조금씩 달라지게 만들었다. 마음은 늘 지금을 설득하지만 진짜 나는 시간 속에서 선택을 한다. 순간의 위로를 택할 수도 있고 오래 남을 신뢰를 택할 수도 있다. 나는 이제 마음이 아닌 방향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그것은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보다 한 발 앞서 나를 돌보는 일이다. 가끔은 여전히 마음이 시끄럽다.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불만이고 무엇이 불안한지 끝없이 말한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말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대신 잠시 멈추고 묻는다. 이 목소리는 정말 나의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익숙해진 습관의 소리인가? 마음을 따르지 않는 연습은 나를 잔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부드럽게 만든다. 순간에 나를 배신하는 대신 오래 함께 갈 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인 작은 선택들이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을 것이다. 괜찮다고, 지금이 좋다고, 아니면 너무 힘들다고. 그 목소리를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 목소리가 당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된다. 당신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 그 자체는 아니다. 이제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한 발 떨어져 바라보자.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마음의 지배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